네, 예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카퍼뉴스 제임스 안입니다. 오늘은 2022년 1월의 마지막 날이자 음력으로는 신축년의 마지막 날인 섣달 구뭅날입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임인년 흑호랑이의 해는 내일 설날이 첫날인 것이죠. 오늘 카톡으로 새해 인사 또 받으신 분들 많으시죠? 저도 다시 한번 새해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내일 설날인데요. 가족들과 떡국도 드시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신축년의 마지막 날 2022년 1월 마지막 날 보내드리는 카퍼뉴스 시작합니다. 여러분 렛츠고. 네, 한인사회의 오랜 바람이었던 불합리한 국적법이 개정됩니다. 선천적 복수 국적을 가진 한인 2세들이 18세가 지나도 국적 이탈이 일부 가능해진다고 합니다. 하지만 여전히 미흡하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제프리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인 2세들의 미국 공직 진출 기회를 가로막아온 한국의 불합리한 국적법이 마침내 개정됩니다. 한국 정부는 18세 이전에 국적 이탈을 하지 못한 한인 2세들이 18세 이후에도 국적 이탈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국적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고 오는 2월 4일까지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 있습니다. 이 국적법 개정안은 선천적 복수 국적자가 18세 이후에도 제한적으로 국적 이탈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태어난 한인 2세가 한국 국적과 미국 국적을 동시에 갖게 되는 선천적 복수 국적자인 경우 정당한 사유로 18세 이전에 국적 이탈을 하지 못하였음을 입증하면 18세 이후에도 국적 이탈을 허용해 주겠다는 것입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18세 이후 국적 이탈을 승인받을 수 있는 선천적 복수 국적자는 외국에서 출생하여 외국에 주소를 두고 있으며 출생 이후 계속하여 주된 생활 근거가 외국에 있는 경우로 한정됩니다. 또 외국에서 거주하는 동안 대한민국의 국민만이 누릴 수 있는 권리를 상당 기간 동안 누리지 않았고 국적을 이탈하지 못해 외국에서의 직업 선택에 현저한 제약이 있는 경우가 해당됩니다. 해외 한인 사회가 지난 수십 년간 요구해왔던 국적법 개정이 뒤늦게나마 이뤄지게 된 것은 헌법재판소가 국적법 해당 규정에 대해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리고 2022년 9월 말까지 개정 입법을 통과시키도록 판결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도 근본적 해결책과는 거리가 멀다는 지적입니다. 선천적 복수 국적자가 본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한국 호적에 올라가 있고 해외에서 오래 거주했을 경우 간단한 절차를 통해 언제든지 국적 이탈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 한인사회의 요구입니다. 지금까지 카플라뉴스 제플리였습니다. 네, 캘리포니아는 지난 2006년부터 사형 집행을 하지 않고 있는 주입니다. 뉴섬 주지사는 2019년 사형수 700여 명에 대한 집행을 무기한 연기하기도 했습니다. 뉴섬 주지사가 사형수들을 일반 교도소로 이감하고 사형수 소용시설을 재활시설로 개조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피터장 기자가 보도합니다. 캘리포니아가 미국 최대 사형수 관련 시설을 해체합니다. AP통신은 게빈 뉴섬 주지사가 샌쿠엔틴 주립교도소에 수감 중인 모든 사형수들을 다른 교도소들로 이송하고 샌쿠엔틴 교도소의 사형수 관련 시설을 재소자 치유 전용 시설로 바꾸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캘리포니아주에서 사형수 전용 수감 시설이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뉴섬 주지사는 사형 집행에 반대해 지난 2019년 사형수 737명에 대한 형 집행을 무기한 중단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한 바 있습니다. 당시 이 행정명령에는 가장 많은 사형 집행이 이루어진 샌쿠엔틴 주립교도소의 관련 시설을 표시하는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캘리포니아에서 마지막으로 사형 집행이 이루어진 것은 지난 2006년이었습니다. 당시 76세였던 클래런스 레이 앨런은 3건의 살인을 저지른 혐의로 사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캘리포니아주는 진보주의 요새라는 명칭에도 불구하고 미국에서 사형수가 가장 많은 주로 꼽히며 캘리포니아의 사형수 수는 두 번째로 많은 주인 플로리다주의 2배에 달합니다. 뉴섬 주지사는 사형 선고를 받을 가능성은 죄책감이나 결백보다 부와 인종과 더 관련이 있다며 캘리포니아는 더 이상 사형을 집행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현재 캘리포니아 사형수 가운데 60%는 유색인종으로 연구 결과를 보면 흑인 히스패닉보다 백인을 살해한 유색인종 사형수에 대해 형 집행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더 높은 것으로 나왔습니다. 사형정보센터 Death Penalty Information Center에 따르면 캘리포니아는 연방정부와 함께 사형제도가 유지되고 있는 28개 주 중 하나입니다. 카플라 뉴스 피터장입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어제 소파이 스테디움에서 LA 램스가 샌프란시스코 49ers를 상대로 영화처럼 극적인 승리를 거뒀습니다. 3년 만에 슈퍼볼에 올라 신시내티 벵글스와 맞붙게 됩니다. 제니박 기자가 보도합니다. LA 람스가 3년 만에 슈퍼볼에 진출했습니다. LA 람스는 30일 잉글우드의 소파이 스테디움에서 열리게 된 2021-2022년 National Football Conference NFC 챔피언십에서 샌프란시스코 49ers의 20대 17로 승리해 3년 만에 NFC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람스는 이날 NFC 우승을 차지해 American Football Conference에서 우승한 신시내티 벵글스와 슈퍼볼에서 정상을 놓고 맞대결을 벌이게 됐습니다. LA 람스와 신시내티는 2월 13일 소파이 스테디움에서 열리게 된 제56회 슈퍼볼에서 맞대결을 합니다. LA 람스는 지난 1999년 이후 22년 만에 슈퍼볼 우승 도전이고 신시내티는 역대 3차례 슈퍼볼에 진출했지만 단 한 번도 우승을 차지하지 못했습니다. 특히 이번 슈퍼볼이 LA 람스의 홈구장인 소파이 스테디움에서 열리게 됨에 따라 지난해 열린 제55회 슈퍼볼에 이어 2년 연속 홈구장을 쓰는 팀이 슈퍼볼에 진출할 셈입니다. 이날 LA 람스는 7대 17까지 뒤쳤었다가 대역 전극을 만들어냈습니다. LA 람스는 두 쿼터에 먼저 쿠퍼의 터치다운에 이은 엑스트라 포인트로 7점을 떠냈지만 샌프란시스코는 두 쿼터 종료 직전 로비 골드에 38야드 필드 골로 10대 7로 역전했습니다. 샌프란시스코는 세 쿼터 조지 키트의 터치다운에 이은 엑스트라 포인트로 17대 7까지 달아났습니다. 하지만 네 쿼터 홈팬들의 열광적인 응원을 받은 LA 람스가 살아났습니다. LA 람스는 종료 6분 53초를 남기고 맷 게이가 40야드 필드 골을 성공시키며 17대 17 동점을 이룬 뒤 종료 1분 46초 전 게이의 30야드 필드 골로 20대 17로 극적인 역정승을 했습니다. 카프터 뉴스 제니박이었습니다. 네, 무려 4억 2천만 달러 메가밀리언 잭팟이 LA에서 나왔습니다. 지난 28일 메가밀리언 추첨에서 당첨번호 3, 16, 25, 44, 55, 메가넘버는 13인 당첨 티켓이 LA 우드랜드 힐스에서 쉐브론 주유소에서 팔린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잭팟이 당첨된 사람은 29년 동안 30회에 걸쳐 4억 2,100만 달러 잭팟 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일시불로 받으면 2억 8,950만 달러를 받게 됩니다. 여러분, 예전에 제가 여러분 잭팟 터지면 한인에다가 도네이션을 하라고 말씀드렸는데 이분한테 연락해서 도네이션을 좀 하라고 해야 되겠습니다. 네, 연방의회에서 미국 재건 법안 처리가 지연되면서 차일드 텍스 크레딧 현금 지급이 중단되고 있죠. 민주당이 차일드 텍스 크레딧 지급 대상을 촉수하는 타협안으로 오는 3월 수정법안을 처리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제프리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재건 법안의 의회 통과 지연으로 차일드 텍스 크레딧 지급이 중단된 가운데 차일드 텍스 크레딧 지급 대상이 축소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민주당은 미국 재건 법안 통과를 무산시킨 민주당 조 맨친 상원 의원이 법안을 지지할 수 있는 수정안 마련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수정안은 차일드 텍스 크레딧 지원 대상을 축소시키는 방안이 포함될 것으로 보입니다. 현금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소득 상한선을 대폭 낮춰 대상과 소요 비용을 줄이는 방안이 고려되고 있는 것입니다. 워싱턴 포스트에 따르면 민주당 제임스 클레이번 하원 원내 총무는 조 맨친 상원 의원도 현금 지원에 전면 반대하는 것은 아니어서 그가 지지할 수 있도록 소득 상한선을 낮추는 방안을 모색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지난해까지 차일드 텍스 크레딧은 부모 한 사람인 경우 연소득이 7만 5천 달러, 부모 두 사람이 있는 경우에는 15만 달러 이하인 가구에 지급됐습니다. 민주당 내에서는 이 소득 한도를 연 6만 달러와 12만 달러 이하로 낮추는 타협안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수정된 미국 재건 법안을 오는 3월 의회에서 처리한다는 계획이어서 빠르면 오는 3월이나 4월부터 차일드 텍스 크레딧 현금 지급이 재개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부모의 연소득 한도 기준이 달라질 수 있어 지난해 차일드 텍스 크레딧을 받은 가정들 중 일부는 올해부터 이를 받지 못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카플라 뉴스 제플리였습니다. 네, 2019년에 흑인으로서 미스 USA에 선정돼 화제를 모았던 흑인 여성이 자신이 살던 뉴욕의 고층 아파트에서 투신해 사망했습니다. 제니박 기자가 무슨 사연인지 전해드립니다. 흑인으로 지난 2019년 미스 USA에서 선정된 큰 화제를 모았던 여성이 뉴욕 초고층 빌딩에서 투신해
사망했습니다. 30일 뉴욕 포스트는 체슬리 크라이스트가 이날 오전 뉴욕 맨해튼에서 한 60층 아파트에서 뛰어내렸으며 숨진 채 발견됐다고 보도했습니다. 체슬리는 이 건물 9층에 살고 있었습니다. 경찰은 체슬리가 극단적인 선택을 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체슬리는 유산을 모친에게 맡기고 싶다는 메모를 남겼지만 투신 동기는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그는 투신 직전 인스타그램에 눈을 감고 있는 자신의 사진과 함께 오늘이 당신에게 평안과 안식을 가져다 주기를 이라고 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체슬리의 유족은 성명을 내고 절망적이고 슬프지만 많은 사랑을 받았던 체슬리의 부고를 공유한다고 체슬리가 보여준 빛과 아름다운 강인한 전 세계 사람들의 영감이 됐다고 애도했습니다. 체슬리는 2019년 미국 3대 미인 대회 중 하나인 미스 USA 선발 대회에서 참가해 우승했습니다. 이 대회에선 흑인 여성이 왕관을 쓴 것은 1999년 이후 약 30년 만에 처음이었습니다. NBC 방송은 체슬리가 얻은 명성을 상당 부분이 미인 대회 수상 자리는 지위에서 온 것이지만 그녀는 노스캐롤라이나주 샬럿을 기반으로 일하는 변호사이기도 했다고 소개했습니다. 그녀는 미스 USA 수상 당시에도 노스캐롤라이나주 변호사로서 재소자들의 무료 법률 봉사를 해온 것으로 알려져 주목을 받았습니다. 카플런 뉴스 제니박이었습니다. 네, 제니박 기자님 보도 감사합니다. 제니박 기자님이 방금 30년 만에 흑인이 왕관을, 미스 USA 왕관을 썼다고 했는데 99년도 이후로 2019년도가 20년입니다. 그래서 20년 만에 흑인 여자가 미스 USA 왕관을 썼습니다. 네, 지난 주말 라스베가스에서 신호를 무시하고 과속으로 질주하던 차량이 6중 충돌 사고를 내 9명이 숨지고 6명이 다치는 참사가 있었습니다. 지난 29일 오후 3시 노스 라스베가스 지역의 한 교차로에서 과속 차량이 신호를 무시하고 6대의 차량과 잇따라 충돌했다고 합니다. 이 사고로 10대 소년을 포함해 9명이 숨지고 6명이 다쳤습니다. 가해자와 피해자들의 신원은 아직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네, 북한이 30일 또다시 탄도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27일 단거리 탄도미사일 2발을 발사한 지 사흘 만이고 1월에만 7번째 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30일 오전 7시 52분 북한이 쏜 미사일은 중거리 탄도미사일 IRBM으로 고각으로 발사해 2000km 고도까지 치솟은 뒤 800km를 날아서 해상에 낙하했습니다. 정상 각도로 발사했으면 최대 3,500km에서 4,000km 이상 비행을 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 거리는 미국 전략 자산 발진까지 있는 괌까지 공격을 할 수 있다는 거리입니다. 새해 들어서만 7번째인 이번 미사일 발사는 북한이 핵실험과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 발사 모라토리엄을 철회할 수 있다는 경고이자 미국과 대결도 불사하겠다는 위협으로 풀이되고 있어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네, FDA가 모더나사의 코로나19 백신을 완전 승인했습니다. 화이저에 이어 두 번째입니다. FDA는 오늘 두 번째 코로나19 백신을 승인했으며 승인된 백신은 스파이크백스라는 이름으로 18세 이상 개인의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판매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제닛 우드콕 FDA 국장 대행은 FDA의 스파이크백스 승인은 코로나19 팬데믹에 맞선 싸움에서 중대한 걸음이라고 자평했습니다. CDC에 따르면 미국에서는 전체 인구의 75.3%가 최소 1회 이상 백신을 접종했으며 18세 이상은 86.9%가 적어도 한 번 백신을 맞았습니다. 백신 완전 접종률은 미국 전체 인구 63.8%, 18세 이상은 74.1%입니다. 백신 완전 접종률이 아직까지도 70%에 크게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네, 한 해가 가고 새해가 되면 모두 나이를 한 살씩 먹게 됐죠. 이제 제 지인들 중에도 시니어가 됐다는 분들이 많아졌는데요. 그런데 제가 보면 전혀 시니어로 보이지 않는 분들도 시니어로 대접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정부기관이나 기업, 사회복지 프로그램 등 제각기 시니어를 규정하는 나이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시니어의 나이 기준이 어떻게 다른지 피터장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해가 바뀌면 한 살씩 나이를 더 먹게 되고 사회에서 받는 대접과 호칭도 달라집니다.
청소년이 성인이 될 수도 있고 중년으로 불리던 사람이 시니어 대접을 받기도 합니다. 미국에서는 시니어의 기준이 정부기관, 기업, 프로그램에 따라 매우 다양해 몇 살부터 시니어라 부를 수 있는지 혼란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US 뉴스 앤 월드 리포트지가 소개한 시니어의 나이 기준을 소개해드립니다. 시니어나 퇴직자로서 혜택을 받거나 제공하는 데는 매우 구체적인 나이 기준이 있습니다. 메디케어는 65세가 되어야 시니어 대우를 해주면서 혜택을 주기 시작합니다. 소셜연금은 62세가 시니어 기준으로 이때부터 소셜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미국 최대 은퇴자 단체인 AARP는 50세 이상이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으며 이곳에서는 50세 시니어 기준인 셈입니다. 일부 소매점과 식당에서는 55세 이상부터 시니어로 대접해줍니다. 애플비 식당에서는 60세 이상이면 10% 할인을 해주고 아이비스 식당은 55세 이상 손님에게 10% 할인을 해줍니다. 맥도날드는 55세가 시니어 할인 기준이며 잭앤더박스는 55세 이상 손님에게 20% 할인을 해줍니다. 데니스 식당은 50세가 시니어 기준이 됩니다. US 뉴스 앤 월드 리포트는 은퇴연금을 지급하고 시니어 디스카운트를 줘야 하는 기업이나 정부기관에서는 시니어의 나이가 중요하지만 실제 세상은 그렇지 않다고 지적합니다. 특정 나이가 됐다고 해서 굳이 스스로를 시니어로 규정해 자신을 시니어로 부를 필요는 없다는 것입니다. 나이 자체가 해야 할 일이나 피해야 할 일을 구분하는 기준은 아니라는 조언입니다. 카플란 뉴스 피터장입니다. 네, 2022년 1월의 마지막 날, 그리고 신축년 소띠의 마지막 석 달 금음날, 저녁 카페뉴스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1월 31일 카페뉴스 마칩니다. 저는 내일 설날 저녁 때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